8월 가지 끝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내년 꽃눈까지 달라집니다.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 회원 여러분, 농민 여러분. 8월이 되면 우리는 대부분 지금 달려있는 사과부터 바라봅니다. 크기는 괜찮은지, 색은 제대로 들어오는지, 수확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서는 지금 올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과정과 함께 이미 시작된 내년 꽃눈의 형성과 충실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 크기나 착색 이야기가 아닙니다. 8월부터 사과나무의 생장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끝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년 꽃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흔히 올해가지가 50cm 자랐다, 도장지가 1m가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지 길이도 수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얼마나 길게 자랐느냐보다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원을 돌면서 나무 전체만 보지 마시고 대표적인 신초 몇 개의 끝부분을 직접 살펴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생장을 마무리하는 가지는 신초 끝에서 연한 새 잎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선단의 길이 생장이 둔해지고 끝부분의 눈이 뚜렷해지면서 정화가 형성됩니다. 올해 자란 가지도 아래쪽부터 점차 단단해지고 조직이 충실해집니다. 이것은 나무가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의 길이 생장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8월에도 신초 끝에서 연한 새 잎이 계속 펼쳐지고 며칠 사이 마디가 계속 늘어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도장지가 계속 길어지고 잎도 크고 짙은 녹색을 띠기도 합니다. 이런 나무를 보면 흔히 가지가 너무 길다며 바로 가위를 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이 나무는 아직도 생장을 멈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긴 가지의 중간이나 끝을 잘라 길이를 줄이는 것을 절단전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 끝을 자르면 선단의 우세성이 약해지면서 절단부 아래의 눈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세가 강하고 아직 생장이 끝나지 않은 나무에서는 새로운 측지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가지 하나를 줄이려다가 여러 개의 새 가지를 다시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여름에는 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 끝을 자르는 습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월에 하는 생육기 전정과 8월에 하는 늦여름 전정을 같은 작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후지 사과 시험에서도 강하게 자라는 새 가지를 절단한 시기에 따라 꽃눈 형성과 다음해 결실 반응이 달랐습니다. 6월 하순 처리에 비해 7월 하순, 8월 하순으로 절단 시기가 늦어질수록 꽃눈 형성률과 결실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초여름에 효과가 있었던 전정 방법을 8월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8월에는 가위를 절대로 대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말 불필요한 가지는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 끝을 습관적으로 잘라놓는 것과 필요 없는 가지를 발생부에서 골라 제거하는 것은 나무가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전정의 판단 기준은 자를까 말까가 아니라 무엇을 왜 자르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신초 끝에 만들어지는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 가지가 당해 연도의 길이 생장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정화라고 해서 모두 내년에 꽃이 피는 꽃눈은 아닙니다. 긴 영양가지 끝에 만들어진 정화는 잇눈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가 생겼다고 무조건 꽃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사과의 짧은 결과지 끝에 만들어지는 충실한 눈은 다음해 꽃이 피는 혼합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지 끝을 아무 생각 없이 잘라버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순히 끝눈 하나만 지킨다고 내년 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꽃눈에는 올해의 착과량과 수세, 잎의 건강 상태, 생육 환경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내년 꽃눈이 걱정된다면 가지를 어떻게 자를 것인지보다 올해 사과가 너무 많이 달리지 않았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과다 착과된 나무에서는 현재 달린 과실과 종자가 다음해 꽃눈 형성에 강한 영향을 줍니다. 과실과 종자에서 나오는 생장 조절 신호와 탄수화물, 양분 경쟁이 함께 작용하면서 다음해 꽃눈 형성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경련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내년 꽃을 걱정한다면 전정보다 먼저 올해의 착과 부담을 보셔야 합니다.
올해 상황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이 2026년 7월 발표한 사과 생산 정보에서는 주요 품종에서 과다착과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지나치게 많이 달고 가면 다음해 꽃눈 형성이 억제될 수 있으므로 적정 착과량을 다시 확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내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유난히 많이 달린 나무는 지금부터 별도로 표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에도 새순이 계속 나온다면 가위를 들기 전에 4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올해 질소를 지나치게 많이 주지 않았는지 봅니다. 둘째, 겨울이나 봄에 강한 전정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나무 세력에 비해 과실이 너무 적게 달려있지 않은지 봅니다. 넷째, 비료와 관수가 지나치게 많지는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신초가 계속 자라는 데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그대로 두고 가지 끝만 자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8월에 나무를 보다가 잎이 조금 연해 보인다고 바로 요소나 질소 영양제를 추가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질소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신초 생장이 계속되고 과실 품질과 가지 조직의 충실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8월에는 질소를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세가 정상적인데 새로운 영양 생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목적으로 질소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신초가 지나치게 짧고 잎이 작으며 조기낙엽까지 나타나는 약한 나무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런 나무를 8월이니까 생장을 멈춰야 한다며 더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과실이 너무 많이 달렸는지, 응애나 갈반병 피해가 있는지, 토양 수분이나 뿌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약한 나무는 전정으로 억제할 대상이 아니라 왜 약해졌는지를 찾아야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새순이 계속 자란다고 물을 일부러 끊어 나무를 말리는 방법도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시기에 수분 스트레스를 주면 광합성이 떨어지고 과실 비대와 잎 기능도 함께 나빠질 수 있습니다. 생장을 멈추기 위해 나무를 스트레스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소와 수세, 착과량, 전정 이력을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장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장비 없이도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원의 나무를 3종류로 나눠 보십시오. A형은 신초 생장이 정상적으로 끝나고 정화가 만들어지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쓸데없이 건드리지 않는 것이 관리입니다. B형은 8월에도 새순이 계속 자라는 강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질소와 착과량, 전정 이력과 수세의 원인을 점검합니다. C형은 신초가 짧고 잎 기능이 떨어지는 약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생장을 더 억제할 것이 아니라 약해진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해보십시오. 올해 사과가 유난히 많이 달린 나무, 8월에도 새순이 계속 자라는 나무, 반대로 수세가 너무 약한 나무를 각각 표시해 두는 겁니다. 끈을 묶어도 되고 나무 번호를 기록해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 전정 때 이 기록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올해 과다착과했던 나무와 수세가 너무 강했던 나무를 똑같은 기준으로 전정해서는 안 됩니다. 8월의 기록이 다음 겨울 전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월 과원에서는 먼저 과실 개수와 착과 부담을 봅니다. 그 다음 잎이 건강한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신초 끝이 아직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정화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네 번째로 질소와 수세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위를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상태를 먼저 읽는 것입니다. 8월이 되면 농가에서는 무엇인가를 더 해야 마음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비료를 더 넣고 영양제를 한 번 더 주고 긴 가지를 한 번 더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세의 나무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영양 생장을 다시 밀어 올리는 관리보다 현재의 생장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초가 충분히 자랐다면 다시 자라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화가 형성되고 생장이 멈추고 있다면 가지 끝을 함부로 잘라 다시 생장을 흔들 필요도 없습니다. 과실은 계속 키우되 새순은 정상적으로 생장을 끝내게 하는 것, 이것이 8월 관리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회원 여러분, 농민 여러분, 사과나무의 8월은 단순히 수확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달린 과실을 완성하면서 신초 생장을 마무리하고 눈과 가지 조직을 충실하게 만들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늦여름 관리의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더 자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장을 끝내게 할 것인가. 이 관점으로 나무를 보시면 8월의 전정과 비료 관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농업 관련 기관의 자료를 비교하고 검토해 실제 과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블로그에도 관련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